안녕하세요. 팔자를 보상합니다. 오늘은 우리 내년 운세 일간별로 우리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내년 개묘년은 토끼가 임금입니다. 토끼가 임금이기 때문에 돼지 토끼양, 하나의 한물이 하나의 가문이죠. 토끼 가문이 임금이 되니까 돼지 양도 등들어서 뭐 내무부 장관, 국무총리 일하면서 함께 정권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돼지 토끼 양은 내년에 주도권이 있다. 돼지 토끼 양과 반대 기운인 뱀닭소는 주도권이 없다. 그럼 돼지 토끼 양은 주도권을 가지고 이사이동 변동을 구하고, 뱀닭소는 주도권이 없으니까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이사이동 변동이 내년 운이다. 그죠? 원숭이지용은 선배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원숭이지 용의 입장에서는 내년 선배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가능하면은 자신의 생각주의 주장을 내려놓고 선배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좋다. 호랑이말 개는 2022년 정권을 잡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후배들에게 정권을 내주고 올해 열심히 일한 결과물 전리품을 가지고 좀 한 해 쉬어가는 운이다. 이게 전체적인 띠 환경이에요. 자, 이런 환경 동작에서 일간별로 주제가 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자, 갑월 일간은 내년에 개묘년의 묘가 봄이에요. 그죠? 봄의 기운이잖아요. 갑과 을도 봄의 기운이죠. 여기 봄 있죠. 갑을 인묘.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경급제라고 불러요. 비경급제는 친구, 동료, 경쟁자, 형제, 자매 이런 기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 좋은 것을 다 나누어 먹어야 되는 그런 기운인 거죠. 봄이라는 게. 그래서 가을의 기운이 위축되잖아요. 갑월 일간에서는 가을의 기운 금이 관성, 직장의 기운인데 위축되니까 뭔가 직장 관련해서 갑월 일간은 고충이 있다. 그 다음에 여인 같은 경우에는 가을의 기운 이게 이성, 배우자의 기운이죠. 그래서 이성운, 사랑운, 연애운도 미혼인 경우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여름의 기운 토도 봄에는 약하잖아요. 그죠? 목국토가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재물도 좀 위축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 동거래 등은 좀 불리하다. 내년에 갑월 일간은. 그래서 갑월 일간은 뭘 하면 좋으냐? 이게 봄의 기운이 나랑 같은 기운이고 친구, 동료, 형제, 경쟁자 이런 기운이니까 나의 경쟁력을 올리는 일에는 좋다. 본인의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키우는데 공부를 한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일에는 좋다 그래요. 이게 내년 갑월 일간의 한 해 주제예요. 이런 주제를 이루는데 토끼는 주도권을 가지고 돼지 토끼양은 주도권을 가지고 뱀닭소는 주도권 없이 호랑이 말개는 좀 쉬어가면서 원숭이지 용은 선배들 눈치를 보면서 이런 테마를 달성할 것이다. 대충 이해가 되죠. 그다음 병정일간은 내년에 봄의 기운이 인성이에요. 인성, 걸학문, 자격, 부동산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는 좋은 운이다. 공부하기에 좋은 운이다. 자격증 따기에 좋은 운이다. 자, 마찬가지로 봄에는 가을의 기운이 약화됩니다.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물 관련은 병정일간도 좋지 않다.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리한 시기니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대신에 부동산의 기운은 좋으니까 재물이 나가고 부동산이 들어오면 이 운을 잘 쓰는 것이다. 병정일간은요. 그래요. 자,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각 띠별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환경 동작에서 내년에 인성을 그렇게 쓸 것이다. 재물의 기운은 약하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관성 같은 경우에는 겨울의 기운이잖아요. 병정일간에서는. 근데 지금 봄이고 좀 있으면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의 기운도 서서히 약화되는 흐름으로 가니까 가능하면 복지부도 버티기 하시라. 그러는 게 좋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무기일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봄이 관성이잖아요. 그죠? 관성이기 때문에 관성은 직장 조직 공직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기존 직장에서 진급 자리 안정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하든지 하기에 좋다. 직장운이 좋다는 거죠. 자, 무기일간 여인 같은 경우에는 사랑, 연애, 이성, 배우자,
그런 운도 좋다. 혼인에도 좋은 시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재물의 기운은 겨울의 기운 수인데 이거는 약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기일간도 마찬가지로 주식 동거래 이런 것들은 불리하다. 가능하면은 돈으로 돈을 버는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무기일간. 그래요. 그 다음 경신일간 같은 경우는 봄의 기운이 재물의 기운이잖아요. 재성이니까. 그죠? 경신일간은 재물의 기운이니까 재물은 좋은 시기다. 그래요. 대신에 가을의 기운이 자기 기운이잖아요. 자기 기운이 봄에 약하니까 건강, 건강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약해지는 시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강 관련해서는 좀 조심하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름의 기운 화가 관성이잖아요. 관성은 봄부터 힘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 관련해서는 서서히 좋아지는 흐름으로 들어가니까 직장운은 좋다. 그래요. 여름의 기운 토는 봄에 좀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토하고 화하고는 좀 가는 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공부는 좀 잘 안 되는 시기다. 학생들은 공부는 좀 잘 안 되는 시기니까 뭔가 공부 관련해서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래요. 경신 일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경신 일간은 뭐 재물도 좋고 그죠? 직장운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계일간 같은 경우에는 봄의 기운이 식상이라는 기운인데 식상의 기운이 식주 밥그릇 이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밥그릇이 커지는 운이니까 뭔가 사회활동력이 열리는 시기다. 이때까지 뭐 직장이 없었다든지 좀 답답한 사람들은 직장 운이 열리는 시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직장 관련해서도 활동력 관련해서도 좋은 시기다. 그 다음에 여름의 기운 토가 관성이고 여름의 기운 화가 재물인데 여름의 기운 화는 봄부터 힘을 가져가니까 좀 괜찮고 여름의 기운 토는 아직까지는 힘이 없다. 그래서 직장의 기운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으니까 조금 복지부동 버티기 하시라. 겨울의 기운 임계일주는 그래. 그리고 재물의 기운 서서 힘을 가져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재물은 좋아질 것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가을의 기운 금은 인성인데 봄에는 인성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좀 잘 안 되는 시기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부 같은 경우에는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좋다. 특히 임계일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토끼가 귀인이에요. 귀인은 좋은 것은 등급을 올려주고 나쁜 것은 풀어주는 최고의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임계일간은 내년에 좀 좋은 일도 많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일간별로 내년 운을 한번 봤거든요. 자, 우리가 돼지토끼양 권력을 잡았다. 권력을 잡은 반대편에 뱀닥손은 위축된다. 원숭이지 용에게는 돼지토끼양이 선배니까 선배이기 때문에 뭔가 좀 선배 말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다. 내 생각 내 고집을 하면 안 된다. 호랑이 말개는 돼지토끼양이 후배니까 후배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뭔가 좀 올해는 내년에는 한 발 물러서서 좀 쉬어간다 이런 태다. 그죠? 이런 큰 환경 동작을 각각의 띠가 취하면서 각각의 봄에 관련된 주제가 내년에 제목이고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성, 비극, 식상, 재성, 관성 이런 것들이 육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크게 우리가 사주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배속을 하고 봄에는 약해지는 게 뭐냐만 찾아보면 되겠죠. 좋은 건 일단 사람이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좋은 건 빼고 안 좋은 거. 그죠? 그럼 가을을 갖다가 중요하게 관성으로서는 갑을일간이라든지 재성으로서는 병정일간이라든지 이런 갑을 병정일간은 내년에 좀 고충이 있겠구나.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병정일간은 돈이 뿌아지고 갑을일간은 직장이 뿌아지니까. 그래서 갑을이나 병정일간은 특히 내년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운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좀 그렇게 그냥 운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의 기운을 식상으로서는 무기일간은 식상이라는 게 내 맘대로 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식상이 끊기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무기일간은 좀 답답하다. 그죠? 가을의 기운이 식상으로서니까
그래서 무기일간은 내년에 좀 답답하다. 무기일간이 관운이잖아요. 관이라는 게 원래 나를 오라가라 하는 기운이잖아요. 그죠? 나를 오라가라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좀 답답하다. 무기일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뭐 경신이나 임계는 내년에 그런 대로 가을의 기운이, 경신일간은 가을의 기운이 이제 비겁이니까 좀 비겁이 왕한 사람들은 좀 비겁이 위축되면은 좀 숨통이 트이겠죠. 비겁 때문에 고충이 있었던 사람들은. 임계일간은 이렇게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라서 공부가 좀 잘 안 되는데 이 인성이라는 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책상에 앉아 있는 힘이잖아요. 공부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인성 때문에 뭔가 식상, 내 활동력이 좀 위축됐던 사람들은 인성의 기운이 끊기니까 오히려 좋다. 그래요. 경신, 임계는 그건 그닥 그렇게 나쁘진 않다. 가벌병정, 무기가 내년에 금이 끊기니까 관성, 재성, 식상이 위축돼서 조금 답답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사주를 아무리 몰라도, 내가 아무리 사주가 초보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봄에 위축되는 기운이 뭔가 육친으로 이렇게만 보면은 뭐 사주가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뭐 지리산 20년, 속리산 30년 이렇게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아주 상식이잖아요. 봄에는 가을이 끊긴다. 가을의 기운을 중요하게 쓰는 가벌병정 무기일간은 내년에 좀 답답하겠구나. 그죠? 돼지토끼양이 내년에 정권을 잡으니까 벤닥소는 돼지토끼양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유배 다니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좀 답답한 환경이겠구나. 그죠? 결론은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어렵지 않다.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공부를 하니까 몇십 년 공부해도 계속해서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거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으로 사주를 접근하고 사주를 이해하고 사주를 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사주 초보 탈출은 팔자를 보상와 함께 하시면 빨리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주 실력을 왕창 올려주니까 좀 해주세요. 네이버 엑스부터 유로 상담 7천여 건, 무료까지 합치면 한 10,0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담을 진행한 경험으로 사주가 어렵지 않음을 끊임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사주 초보 탈출은 금방 되니까 함께 공부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팔자를 벗삼아였습니다.